안신혜입니다. 주식 투자 방법은 많습니다. 스캘핑, 추세 매매, 종가 따라잡기, 테마주 따라잡기 등등 전문가들의 투자 비법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추천을 했는지 저희 모아서 보여드리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이 투자 비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은 정말 다양한 투자 기법을 구사하고 계시지만 나는 이렇게 투자한다. 콕 집어서 어떤 투자 방법을 구사하고 계시죠? 혹시 방탄소년단은 뭘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다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유현진 선수는 뭐 때문에 잘하는 걸까요? 어떤 거를 잘하니까? 그냥 지금 다 저렇게. 잘하니까. 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건가? 주식을 잘하는 거라니까요. 주식을 잘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우리가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뭐 기법에 대한 부분, 그럼 뭐 대형주 시점에 또 대형주를 보는 거고 중성주 시점에 또 중성주를 보는 건데 뭐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꾸준하게 뭐 연습을 하고 저도 요즘도 그렇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항상 이런 뭐랄까 차트라든지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공부하고 또 자고 또 아침에 6시나 7시 일어나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건데 그만큼 많은 시간을 주식과 할애하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이 다만 1%라도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랄까요, 그 시간을 할애했던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인 만큼 마지막까지 시청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노하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유망주부터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망주로 주셨던 우리로가 우리에게 고가 기준으로 10% 수익을 줬는데 역시 네, 이상입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종목 요거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일주일에 2번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종목은 슈프리마였죠. 그래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20분이 넘었고 요게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인 거고 우리로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게 양자 암호통신 관련 업체거든요. 그러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조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종목군이 반드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못 뺀다. 뭐 그런 기준들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 정도까지 그림을 만들어 놨으면 저는 10%가 아니라 그 다음 그림을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주봉인데 주봉상 이제 바닥권역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뽑아내고 있는 양상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시세 자체는 저는 좀 더 강하게 붙을 확률이 높다. 뭐 마음속에 있는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지금 입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그것을 또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는 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의 이익실을 하시고 좀 더 시간적인 부분 할애해 가지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뭐랄까 보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포인트는 수급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으로 한번 시장 분석해 볼까요? 네, 뭐 오늘 시장 잠깐 한번 수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현재 6월 7일 날 중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로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수급적인 부분으로 뭐 오른다고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염두하시면서 지수 관련한 투자는 지금은 좋지 않다. 오히려 종목별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까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새롭게 소문 듣고 새롭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여줍시다. 유망주 있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더블 체크로 시작합니다.
경제방송국 추천주들 전격 대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볼 텐데요. 전일장은 현충일이었으니까 그 전날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냐면 동진 세미캠, 에코프로비엠, LNF, 이수 페타시스가 추천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전자재료고 요거 두 개는 2차 전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5G인데 예. 뭐 핫한 거 그냥 다 모여 있네. 네, 그렇네요. 뭐 LNF 한번 같이 볼까요? LNF. 2차 전지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작년 안에 진짜 뜨거웠다가 요즘 들어서 뭐 숨 고르기 이후 살짝 반등 나오는 추세긴 한데 과거 저력도 있고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더라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우선 본의 아니게 계속 W증권 방송을 찍는데 뭐 절대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LNF라는 기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음극재 관련 업체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활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죠. 거기 이제 음극재, 양극재 이렇게 나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 이후에 생산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맞습니다. 업황 자체는 제대로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자, 다음 그림을 제가 실적을 잠깐 준비해 봤는데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업황이고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액이 상당 부분 떨어졌어요. 사실 이런 게 1222억을 기록하다가 분기에 이게 877억 정도 내려갔으면 상당히 이제 폭이 많이 떨어진 거죠. 한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손실이네요. 그럼 네, 바로 그러면 예.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업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좋은 업황이 나타나고 있고 전기차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음극재에 대한 매출은 더욱더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런 파이가 커지는 과정들인데 거기에서 유독 LNF만이 지금 주가가 빠졌고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분기에 대한 음극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에코프로라든지 우리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았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 LNF만의 뭔가에 대한 매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쟁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라인에서 납품하는데 LNF가 음극재를 납품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을 납품하고 있다. 어디 걸 쓰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형사가 단가적인 부분에서 조절을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LNF를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좋지 못한 판단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분이 지금 주가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갔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트리거죠. 트리거. 그러면 우리가 방아쇠 현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고가 권역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 자, 요렇게 되겠죠. 이 자리가 요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트리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패턴이 있고 밑으로 과매도를 주는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000원에서 55,600원이면 약 500% 오른 거예요. 와.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에 대한 물량 자체가 나왔는데 그 물량이 여기에 대부분 다 분포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LNF는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기업 내 경제 과다 측면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확인해봤고요. 오전장 추천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오늘 같은 금요일에 네. 아스트, SL,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추천이 됐거든요. 네네. 뭐
좋죠. 우리 안신앵커 마음은 하이트 진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웃었다. 아니 괜찮아요. 원래 네. 우리 안신앵커 웃는 상입니다. 예. 자, SM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SM 6거래일 만에 주가가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그리고 엑소 컴백 효과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SM이라는 기업 자체가 일단은 KB 자산운용에서 주주 서한으로 발송이 됐고 거기에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기대감이 있다. 뭐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활동 효과가 주목된다 하는데 웨이션 W가 뭔가요? 제가 몰라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룹 진짜.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 얼굴은. 맞죠? 그룹 맞죠? 그룹 맞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 SM이라는 기업을 잠깐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 기업 그 그룹 이름 자체를. 왜냐하면 요즘도 아이돌 그룹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 굳이 뭐 한두 개를 뽑자면 엑소 또는 방탄소년단, BTS 두 개 같은 그룹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 SM을 떠올리면 소녀시대가 먼저 생각나요. 그 정도로 대신에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더라도 이런 아이돌 기업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상당 부분 있어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SM이라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하단 권역 자체에서 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요 구간을 조금 볼게요. 앞에서 빠졌던 게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후폭풍 그 여파가 같이 엔터주에 미쳤고 그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에서 이제 안에 기관 수급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바닥권역에서 꾸준한 기관 수급이 들어왔었고 지금 넘기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왜 기관 수급이 여기 바닥권역에서 들어왔을까? 그러면 신뢰도가 회복됐을까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앞에서 주가를 33,400원대부터 현재까지 들어올릴 때 기관에 대한 수급이 꽤 들어왔었거든요. 한마디로 버닝썬 게이트 자체는 기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이슈였다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본전치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SM이라는 기업이 한 가지 또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환율 상대 비교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일본 엔화하고 원화를 두 개를 조금 비교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엔화고요. 요거는 원화인데요. 엔화하고 원화가 이제 가까이 이격이 붙을 때 이제 이런 콘서트 관련한 매출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원화에 대한 가치 자체와 엔화에 대한 가치가 지금 상당히 붙고 있죠. 이 경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엔터주 관련해 가지고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에 현재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차트로 돌려 가지고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맥시멈 가격 한 49,000 정도가 보이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더라도 많이 못 먹는다. 오히려 지금 자리 이 4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자리, 동상이몽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골라주실까요? 네, SK하이닉스 보죠. 이분은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업황이 회복된다. 제대로 분석한 거 맞을까요? 네, 회복되죠. 죽을 수 있는 업황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 업황은 살더라도 SK하이닉스가 미치는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SK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라는 거죠. 시가총액 1등과 2등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살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글로벌적인 업황이 좋아져야지만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 안에 수급만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해서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지만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방향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군은 동상이몽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세 개 종목 다 동상이몽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종목 바라봐야 되죠? 네, 그래서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오로라라는 종목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로 오르라요. 네, 다른 말로 올라라죠. 똑같은. 올라라. 자, 그렇죠. 이 우리 세종대왕님이 정말 한글을 잘 지신 거예요. 자, 오로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로라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이 오로라 기업은 바로 뭐 신비 아파트나 아니면 앞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여기에 1월 달에 상어 가족 관련해 가지고 기억나요. 그때 한번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자, 앞에 여기 6월 4일 날 보면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윗꼬리가 달리고 이 다음 날 보면 이 봉이 나타나기 전까지 투자 심리 상당 부분 꺾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다시 한 번 더 들어준다는 얘기는 저는 이번에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대로 넘길지 아니면 한 번 더 꾸었다가 넘길지 그에 대한 차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뭐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기간적인 부분이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대로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는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월봉으로 잠깐 돌려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맥점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런 우리 안신의 앵커님 써 있는데 요런 자리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트리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자, 요 자리 차트를 잘 보시면 돼요.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요런 자리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뭐랄까요?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자, 돌파를 시도하고 빠지고 돌파를 시도했다가 빠져버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나. 그래서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2,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더블 OK를 통해서도 이 오로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아주 유망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7%를 넘어서 위로 더 많이 수익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더블 체크까지 함께 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